특검, 공수처, 검찰의 철저한 수사 같은 무시무시한 단어가 난무해도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은 평생 검찰청 한번 안 가보고 살아갑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에게 선물한 책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었다는 주민을 소환한다는 뉴스에 내천 느낌은 애고 겁나겠다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입니다. 21일 조사받은 권성희 씨는 마침 변호사였습니다. 범죄의 증인이나 증거를 가진 국민은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신의 목소리를 듣고 제보했다는 것도 신기하고 신비롭습니다. 3일 4,400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사공해, 즉 사사로움을 버리고 공해를 취하라는 의미로 해석했는데 때마침 이원석 검찰총장이 디올백 신속 수사 지시를 내렸다는 뉴스를 접하고 언론에 제보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도 이럴 진데 윤석열은 사사로움 때문에 공의를 버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윤석열의 사전엔 내로남불은 없을 것이라고 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수락하며 연설하더니 자신이 당했던 총장 패스 인사 판박이로 김건희 관련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싹 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국힘 참패에 큰 영향을 미친 데다 앞으로 우리 삶도 좌우할 수 있어 그냥 넘기기 어렵습니다. 물론 윤석열은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사과하긴 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어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검찰 수사 지휘부를 측근으로 교체한 것은 대국민 사과를 뒤엎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16일 153일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뒤 공개 일정을 계속하는 김건희의 표정은 내 남편, 검찰공화국 윤석열이 다 평정했다는 뻔뻔한 자신감이었습니다. 비교하기 내키진 않지만 5공화국 때 나돌던 유행어가 육사위의 여사였습니다. 신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당시 윤석열의 부인 이순자 여사를 빗대 나온 말입니다. 요즘 야권에선 검사위의 여사라고 조롱합니다. 정부가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선택적 법 집행인데 이래서야 검찰이 암만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데도 공정하다고 인식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정의로서의 공정성 인식이 시민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남편 잘 만나 수사도 처벌도 안 받는 나라라니 과거 윤석열 탄핵 때 외치던 이게 나라냐 소리가 절로 나올 판입니다. 검사위 여사의 나라가 겁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윤석열 취임 전 공개된 김건희 녹취록대로 진행되고 있어서입니다. 김건희는 인터넷 매체와의 통화에서 비판적 매체를 거론하며 내가 권력을 잡으면 거긴 무사하지 못할 거야. 권력이라는 게 우리가 안 시켜도 검찰이 알아서 입건해요. 그래서 무서운 거지 말한 바 있습니다. 내가 권력을 잡는다는 인식도 위험하지만 권력의 주구라는 검찰 권력에 대한 통찰은 더욱 섬뜩합니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4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의 공석이 채워지는 과정에서 승진의 형식을 빌리건 경양 교류의 형식을 빌리건 간에 수사팀을 분해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조 대표는 모두 다 바꾸지는 않겠지만 팀 구성을 흐트려 놓을 것이라며 차장도 바뀌었고 수사팀도 흐트러지기 때문에 사태 파악을 하는 데만 6개월 걸릴 거다. 그것이 목표라고 본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조 대표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 생각은 검찰 조직에 반영되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 부장 등 고검 검사급 인사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지난 13일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후속으로 공석 상태인 김건희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차장 검사 자리에 어떤 인물이 배치될지가 주요 관심 사안입니다. 조 대표는 검찰 고위급 인사 뒤 김건희가 공개 활동을 재개한 데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인사를 하자 바로 그 다음 날에 등장한 거 아닌가, 자신만만한 것이라며 나를 이제 못 건드릴 것이다.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김건희는 자신의 공개 활동을 통해서 검찰의 무언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절차를 밟는 최상병 특검법에 관해 조 대표는 국민의힘 김웅 안철수 유이동 의원 말고 한 세 분 정도는 이탈표가 더 추가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고 밝혔습니다. 3명의 이탈표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에 대해 조 대표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들은 바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낙천 또는 낙선된 분인데 다음 정치권으로 복귀하려면 내후년 재보궐선거나 4년 뒤 총선인데 그때는 윤석열 정권이 완전히 힘이 빠졌거나 종료된 뒤 아닌가라며 그때를 생각하면 찬성해야 하지 않나 하는 분이 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실과 국민의힘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모든 경로로 이탈표를 단속하는데 김웅 안철수 유이동 의원 말고도 추가로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 확인되면 여권 내 균열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이 제2호국권을 행사한 채 해병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궤변과 억지로 역사의 죄인이 되려 하지 말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다가는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여당을 향해 불이한 권력의 나쁜 결정에 순종할 것인지 국민 편에서 양심을 지키는 선택을 할지 결정할 때라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압도적 국민 여론을 등지고 반대 표결을 한다면 민심의 분노에 휩쓸려 불이한 권력과 함께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이재명 죽이기와 김건희 수사 방해를 했다는 가정이 진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며 탄핵이라는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거부돼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양심 있는 표결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양심 투표를 해달라. 벌써 국민의힘 안에서 찬성 투표하겠다는 의원들이 여럿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원래 같은 배를 타지 않았었고 윤석열도 국민의힘에서 시작한 사람이 아니다. 이제 갈라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현 최고위원 역시 여당이 재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해병대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범인과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다른 야당 소속 당선인들과 함께 소통관 기자회견을 여는 등 최해병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야권 공조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회견에서 21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결자해지를 하며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인사들은 내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야당 시민사회 공동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 집회를 벌일 계획입니다.